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초반부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강자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3복승 변수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주드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김명섭하고 주병환을 주력 승부로 권해드렸습니다. 12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다시금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명섭도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우성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명섭과 우성식의 경합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보다는 그래도 우성식 서두르지만 않는다면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섭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수철이 이번 편성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 김치범 고전했었죠. 추입이 나오지 못했어요. 금일도 배수철 마켓에 나갔을 때 추입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배수철이 버텨내고 후미를 김치범이라든지 이성광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이 완승인데 배수철이 버텨내는 작전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박상훈하고 박정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라는 점. 전일은 박정이 고전했었고 박상훈은 선전 펼쳐 나가면서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상훈하고 홍석환 공략해 드려서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은 박상훈이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딱히 몰고 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박상훈과 박지영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지영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에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 하지만 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지영이 좀 더 유리한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강동규 전일 힘을 써봤습니다만 종속이 유지가 되지 못했어요.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김용건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동규 자칫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동성이라는 선행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강동규가 짧게만 가져간다면 김용건이 넘어서기는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박진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은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어요. 금일도 여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차례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는 박성화의 동반 입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기범도 있고 홍석환도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상권에서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진영과 박성화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11경주 전일 조봉철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리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 입장에서는 경상권 지역 선배입니다. 지역 후배죠. 성정환을 적극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조봉철이 성정환 달고 때리면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성순이 빼앗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봉철을 상대로 박성순이 빼앗는다면 박성순,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의 뒷자리는 성종환이 막혀 나갔고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권혁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하고 비파업 선수들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권혁진 입장에서는 최병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도 가능하고 힘도 쓸 수 있는 최병길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타정전으로 강재원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권혁진과 강재원의 착순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우성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김명섭이나 주병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우성식하고 김명섭, 여기에 주병환하고 여민호는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김지훈하고 박인찬, 최혜영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 김명섭하고 주병환을 주력 승부로 권해드려서 12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우성식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협공세력이 많기 때문에 우성식이 때리지만 않는다면 직선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결승전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정부터 때렸어요. 시속감은 나빴었죠. 결국 몰려가는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우성식. 하지만 머리를 쳐야지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을 앞장 세우고 3번 우성식이 막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뒤를 김명섭이 막해 나가는 여민호가 따라 나서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주병환이 받아가는데 급급하면서 그래도 착수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때릴 가능성, 아무래도 우성식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다면 전 개인적으로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입니다.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주병환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서 추패 나간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1번의 김명섭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전일도 때렸는데 희속감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버텨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우성식이 뒤로 물고 가기만 한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명섭하고 주병환하고 박인찬이 충청권입니다. 물론 박인찬이 파업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성식이 이런 편성에서 몰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 또다시 힘을 쓰는, 아무래도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우성식이 퍼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명석이 또 갑니다. 주병환하고 협공 가능할 것 같아요. 최영도 상황에 따라서 승부수 띄우거나 끌어내서 받아간다면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성식이 방심하다가 또다시 무리한 선행 펼쳐나가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1-4나 1-7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번 편성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우성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4번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김치범 전일 3착에 만족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두 전일 해설 방송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었는데, 김치범이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상지들은 전부 다 김치범 머리로 공략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상훈의 김치범, 박상훈의 홍석환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차선 박상훈의 홍석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25배라는 넣는 좋은 배당을 안겨줬습니다. 김치범은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직선에서 추입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배수철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치범은 추입 나서는데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배수철이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요, 김치범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때 취입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광 있죠? 이진국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김치범이 또다시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강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끌려다니고 있어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광 언제든지 자력 승부 가능하고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이 때려줍니다. 6번이 물어가서 살짝 취입해 나가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일하고 6-7경주권, 6번과 1번 쪽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당 가능성이 있죠. 배수철이 분명 시속감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번 이성광도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성광이 아무래도 먼저 내선 잡아버린다면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치범위 외선에서 날라오는 7번과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진국도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4번 정도는 7-1하고 7-4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이라는 점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박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전일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전일 김명섭의 주병안을 주력 승부로 공략해 드려서 12배 박지영은 3차권에 만족했었죠. 박상훈을 제가 머리로 공략해서 홍석환과 묶어서 25배 정도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박상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상훈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또 더군다나 토요일경주 때는 박지영이 원체 강합니다. 전일은 부진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일단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6번보다는 이번 편성은 3번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은 6번인 것 같아요. 3번은 6번 쪽에 3번과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상훈이 힘을 쓰고 박정희 못 딸 수도 있어요.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전일도 쌍하고 복하고 후반부에서는 비슷한 경주가 있었죠. 복승이 더 높게 형성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복승까지 배당판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토요일 경주만큼은 박정희 유리할 것 같습니다. 편성 면에서도 전일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히 나눠졌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수가 김종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동수하고 김종현하고 박동섭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 쪽에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신이 때려주고 3번이 몰아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죠. 3번하고 5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은 박정하고 박상훈 머리 차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탑이 아닌 힘과 힘 대결이라면은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상훈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이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기 동기생이라는 점. 전일도 김종현 3차권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박상훈을 끌어내서 김종현이 쫓아가게 된다면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동수가 발주대 이치는 괜찮아요. 전일은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 잡아 놓는다면 박상훈의 호미를 쫓아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6번하고 1번 정도는 3번하고 6번이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어요. 3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동규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나름 때린다고 때렸는데 어설프게 완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퍼지고 착승권에도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토요일 경주 때는 유독 강합니다. 강동규가 때리는 작전 오히려 하동성의 선행을 몰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봉하고 남용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이 때려주고 강동규 그 뒤를 김영권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을 지켜주기보다는 2번을 더 신경 써야 돼요. 김영권도 쫓아가는 경주 강하죠.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나옵니다. 이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이 때려주고 1번이 몰가서 출패 나가는 작전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하고 1, 3인데
1번과 2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일 남용찬이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종현을 제대로 활약이 나갔었는데 뒷심 부족으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도 남용찬이 이규봉이라든지 최봉기를 끌어내서 바다 가게 된다면, 하동성을 끌어내서 바다만 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남용찬이 버텨내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을 타겟으로 하는 7번하고 3번 2라든지 뒤늦게 김영권이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2번 정도는 좀 고배당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편성에서 남용찬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요 경주에서도 반드시 남용찬은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2를 공략해 보자, 소액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순리대로 간다면 1번과 2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은 차선인데 아무래도 2번 김영권의 취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10경주입니다. 박진영 기세 좋고 컨디션 괜찮아요. 전일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영이 윤민우랑 훈련하다 보니까 몸이나 컨디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금일도 때릴 수 있는 선수는 김기범이나 심상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활약해 나가면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진영의 호미를 박성호가 막혀 나가느냐, 김기범이 막혀 나가느냐, 홍석환이 막혀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상훈의 홍석환을 주력이 아닌 차선으로 공략해 드렸었는데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습니다. 홍석환이 힘으로 버텨냈어요. 유성에 있다가 인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많이 떨어졌었던 홍석환, 뭔가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고 힘을 쓰고 박진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홍석환이 11초 대 중반만 끊어준다면 박진영이 몰고 가서 짧겠다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성호가 초반부터 박진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경사권 선수들이라는 점, 노조 선수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범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 아무래도 홍석환이 전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진영이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4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홍석환이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홍석환이 예전의 홍석환이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체력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동반 입상 경험 있는 박성호가 이래저래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게 간다면 5-3 가능하고 5-4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심상훈에서는 홍석환이 몰고 와서 짧게 젖히기 나선다면 이유진이나 전장윤이 박진영 타겟으로 흔들어 버린다면, 잘만 하면 홍석환이 선행이 아닌 젖히기로도 충분히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옵니다. 4번하고 3번 2라든지 4번하고 6번 정도는 홍석환 놓고 4-3이나 4-6은 박진영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박진영의 기세가 월등한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4번 안에서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11경주입니다. 조봉철 전일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조봉철의 최대 약점, 타이밍을 잡을 때는 잘 가요. 타이밍을 잡지 못할 때는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전일의 약점을 조봉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힘을 쓰는 선수가 많은 경주에서는 조봉철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전일에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 우승하고 전일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다면 조봉철 입장에서도 좀 더 탄력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조봉철, 하지만 컨디션 좋고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6번 성종환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봉철이 진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으로 가서 자주 훈련하고, 창원 경기장 가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의 뒷자리는 성종환이 자연스럽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성종환이 집중력이 좀 흐려졌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이없이 털렸어요. 집중력 발휘 나가죠. 쫓아가면
좀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성종환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박성순이 전일 빼앗으려 하다가 빼앗지 못했어요. 하지만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봉철의 뒤는 박성순만큼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박성순 후차권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이 챙겨나갈 선수는 6번이에요. 6번이 마크만 지켜낸다면 2번과 6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빼앗기는 힘든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1번, 6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경상권 선수들 빨래줄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문승기도 전일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1번, 6번, 7번 빨래줄 경주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봉철 로고 참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정신만 차린다면야 성종환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빼앗을 수 있는 박성순까지는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권혁진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잘만 마무리하면 특별 승급까지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혁진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 선배이기 때문에 박종현의 선행을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낙차 사고로 인해서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박종현 전일도 때리니까 시속 자체가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권혁진이 충분히 최대한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지켜주러 가다간 최병길이 저측이 나서죠. 강전이 또 몸싸움 걸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권혁진과 박종현보다는 권혁진과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예요. 최병길과의 동반 입상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받아가는 작전만큼은 강재원 귀신 같아요. 2번하고 4번, 7번하고 4번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7번, 4번 두 차권인데 7번과 2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2번, 4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종현도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권혁진의 견제라면 훈민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최병일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파업 선수들이죠. 7번, 2번, 5번 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혁진 놓고 후착 찾기입니다. 최병길, 강전 안에서 최병길 비파업 선수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 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랑 PC로도 동일한 경륜랑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전일도 연속해서 고배당 적중했었는데요. 경륜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